가르칠 수 있는 수업 중에 쓸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 테크닉이라 하면 수업에서 뭔가 도입할 수 있는 뭐 학습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활동의 형태요. 학습 활동 그 자체 말고 학습 활동의 형태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뭐 활동의 뭐 모습 뭐 그런 거예요. 특별한 테크닉. 그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수법이 있으면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형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요쪽 왼쪽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어쩌고 저쩌고 여기요. The overall consensus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in recent methodology is that judicious attention to grammatical form is not only helpful 참 도움이 된다. attention을 그래마의 폼에 취하는 것이 언제야? If appropriate techniques are used. 수업 중에 하는 그런 활동의 형식들이 적절하다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크닉들 중에서 우리가 appropriate 하다라고 그 컨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머 테크닉을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charts, objects, 물건들, maps and drawings, 그림들 이런 약간 뭐죠? 실질적인 눈에 이제 만져지는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직접 보이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dialogues and conversations, 뭐 어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을 어떤 그 전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데서 이제 특정한 그래머 폼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3번이 input enhancement. 우리가 앞에 했던 input 그 글자가 뭐 노출될 때 혹은 사운드로서 뭐 그 리스닝으로서 노출될 때 enhancement 뭔가를 좀 강화시켜주는 방식 굵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이탈리사이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input enhancement라고 한다고 했죠. input flood 이거는 이 flood가 홍수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타겟 폼이 들어간 그 인풋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를 input flood라고 해요. 그 인풋의 홍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 거 어디 가면 있냐면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에서 자 여기서 469페이지에 I'm speaking now, I'm not reading. 수지 is sitting on the chair now, not standing on it. 하면서 계속 ing, bing하고 now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준다면 특정한 문법 설명 없이 이 특정한 폼을 임베드하고 있는 문장이나 어떤 텍스트를 계속해서 노출을 집중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로 빈도가 높게 시켜준다면 그것이 input flood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밑에 적혀 있을 것이고 그게 input flood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input processing. 이거는 윌리엄 벤 패튼이 창안한 이제 인풋을 주는 방식인데 요게 이제 기출이 된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로 이제 인풋 프로세싱의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풋 프로세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여섯 줄로 끝날 수 있는 정도의 그 테크닉이 아닙니다. 굉장히 설명이 두텁고 그리고 약간 중후하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인데 여섯 줄로 끝내서 이제 임용 기출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 기출 공부하시는 분들, 임용고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 TBP를 수십 번을 보고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인풋 프로세싱이 6줄로서 끝났는데 이 6줄을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인풋 프로세싱이 뭔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제가 곁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딕토글로스라는 거, 딕토글로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 받아쓰기도 아닌 것이 키워드 받아 적어가지고 텍스트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거 기출문제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그거 이름이 딕토글로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focus on form, 즉 이제 합리적인 혹은 이상적인 문법을 교육하는 incidental grammar instruction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적합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 incidental grammar learning을 목표로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런 건 알맞은 테크닉으로 안 나오겠죠. 어떤 게 테크닉으로 나오겠어요? 전부 다 공통점은 incidental focus on form이에요. 폼에 그러니까 의미, 커뮤니커티브 컨텍스트에서 맥락화되어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인시덴탈 러닝, 학습자들에게
그 폼에 대해서 인스턴탈리 학습하게 하게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커스 온 폼 테크닉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포커스 온 폼에 부합하는 테크닉들이 무엇이 있는가 쭉 나가게 되고, 제가 별표를 좀 치자면 이제 중요한 것들, 우리 포커스 온 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인풋 인핸스먼트 되게 중요해요. 인풋 인핸스먼트. 그 다음에 또 인풋 플러드도 중요한데, 인풋 플러드보다는 여기에 있는 인풋 프로세싱이 조금 더 별표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딕토글로스. 딕토글로스는 기출도 많이 되고 실제로 이 라이팅 현장에서 혹은 인테그라티브 러닝 현장에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통합하는 그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charts, objects, maps, and drawings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authentic하니까. 뭔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샘플들이 손으로 만져지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볼게요. Some practices for calling students' attention to grammatical forms have been around for decades and still serve as effective devices.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서 인식이 된다. There's always a useful place for a chart. 차트도 유용하다. For example, that requires a student to notice and check off certain forms. 어떤 차트화 되어 있어. 뭔가를 차팅해 놓으면 보기 쉽겠죠. 19.2에 frequency verbs are the focus. 예를 들어서 이게 차트예요. 여기 차트가 있죠? 그래서 never, seldom,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빈도부사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eiko works hard. She is on time for work. 뭐 이렇게 돼 있으면서 각각이 then choose the appropriate adverb for frequency. 그래서 98페이지를 읽고 이거에 부합하는 알맞은 그 프리퀀시를 체크하는 거. 우리는 98페이지 텍스트가 없으니까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Now say the complete sentences. Keiko always works hard. She is always on time for work. 뭐 이렇게 되면서 3, 4, 5, 6, 7, 8, 9, 10 이것도 이거랑 문장을 만들어서 여기 쓰는 거겠죠. 차트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뭔가를 visualize 하기 쉬워서예요. 뭔가를 시각화하기 쉬워서. 이런 거 never, seldom,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이런 거를 이렇게 시각화, 도표화 해놓으면 빈도를 파악하기가 쉽죠. 빈도 이 수직선에서 각각이 어떤 상황을 취하고 있는지, 각각이 어느 정도의 빈도를 차지할 때 각각을 써야 하는지 그런 걸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뭐 비주얼이 뭔가를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빈도부사가 차트를 쓰기에 좋은 예가 되겠고, 모든 그래마 폼이 다 차트에 부합한 건 아니에요. 그쵸? 아까 항상 얘기하고 있는 뭐 가정법 과거 차트를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거는 좀 번거롭죠. 하지만 이렇게 빈도에 대한 부사들이라면 차팅해서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likewise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의미로 objects, pictures of objects, 뭐 대상이나 그러니까 물건, 실질적인 물건 아니면 물건에 대한 그림, maps, 지도 and other illustrations, 그림들 help to make focus and grammatical forms somewhat concrete.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제시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래마 폼을 이해할 수 있다. A page full of common articles of clothing, for example, could aid in the noticing of possessives. 이거 소유격. This is my jacket. These are Oscar's glasses. Are these your shoes? No, they are Lucy's.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S, 이런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를 하기가 쉽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요. Maps are traditionally favorite aids in introducing and reinforcing certain grammatical and lexical features of language. 그리고 이 지도도요. Asking for directions and responding are among a number of possible formal elements that can be included. 네, 지도도요. 뭔가 visualize 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은 dialogues and conversations, 대화들이에요. For over half a century, dialogues have been successfully used to focus learners on form and meaning simultaneously.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카를로스하고 테츠오가 conversation을 하는데, 다이얼로그를 하는데, What are you doing during the school break? I'm going to New York. What about you? Are you staying in Dallas or are you going away?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요.
지금 타겟 폼이 과연 무엇일지 예상해 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훌륭한 교사라 하면 이 다이얼로그를 보고 이 다이얼로그는 내가 뭐를 가르칠 때 쓰면 참 효과적이겠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는 제작된 것 같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I'm going to Los Angeles for a week. I want to go to the beach. When are you leaving tomorrow?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 good idea. How much is the soda? 50 cents.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Yes, I think so.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딱 눈에 띄는 타겟 폼이 뭘까요? 현재 진행형. What are you doing during the school break? I'm going to Los Angel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어 그 형태의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할 계획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을 쓴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뜻 플러스 어떤 식으로 use, 사용이 되냐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떤 각오나 계획 같은 걸 표현할 때도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를 하고 있어 라는 미닝에 부합한, 미닝에 더 나아가서 use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타낼 때 이걸 쓴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어떤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 사용법, 그거를 conversation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alogues라든지 conversation은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For beginners, they provide models for practice. 어떤 모델을 제공한다. 샘플 모델이죠. While injecting some meaning and reality, even if all the lexical and grammatical components are not completely understood. 완벽하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타겟 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유스에 대한 모델을 제공을 해주고 For intermediate learners, dialogues and other conversation gives learners a chance to confidently produce language and then to vary the models with their own creative additions. 그리고 인터미디어 정도 되면 재창조할 수 있다. 이 19.3을 보면은 a conversation is presented to students. They can listen to it on an audio recording, read it, repeat it to get the flow of the conversation, practice it with different partners, and eventually expand on it to share their own vacation plans. 그렇게 확장할 수 있겠다. 스스로의 플랜까지 뭔가 personalize한 경험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겠다. The focus is on the present progressive. 네, 저희들이 예상했다시피 present progressive. Used for future planned events. 이 사용법에 대해서요. 그냥 나는 지금 뛰고 있어. 나는 지금 걷고 있어. 그거 말고 이게 use. 이런 use를 위해서 conversation이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어떤 그 grammar의 three dimensions, form, meaning, 그 다음에 use까지 모두 다 존중해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은 이제 input enhancement입니다. input enhancement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단 4줄로 설명이 끝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A more recent common technique involves highlighting, 뭔가를 강조하는 거, or bold facing, 굵게 표현하는 거, certain grammatical forms in a reading text or stressing. 이거는 이제 visually, 이거는 보였을 때 텍스트가 visually는 이렇게 굵게 표현하거나 형광펜 칠하면 돼요. 근데 이제 듣는 거일 때 stressing,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slowing down으로 표현될 수 있고 or hand gesture를 같이 쓰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듣는 거니까 혹은 auditorially.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을 때에 대한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input enhancement 결혼할 수 있다. Consider the example text. example text 볼게요. classroom activity가 샘플이에요. instructions. 지시사항 봅시다. Please read the following text. Then in groups of 두 명씩 해서 discuss the following questions. 자, 보세요. The teacher has told me that 어쩌고저쩌고. I have looked at it. If he has ever worked on homework, he has never seen. I have needed. 이런 식으로 해서 have pp에 다 볼드 페이스가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쭉 읽다가 의미 기준으로 읽다가 굵은 글자 나오니까 뒷골 딱 당기면서 노티스가 발생하죠. 노티싱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학습자의 러닝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Has anything like this ever happened to you as a student? What do you think the problem with the student's homework has been? Do you think homework is useful?
Do you think homework will help learners to study harder?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는 볼드 페이싱을 사용했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이다? input enhancement이다. 용도는 meaning과 use를 기준으로 이렇게 읽다가 특정한 폼이 나오면, 오늘의 타겟 폼이 나오면 학습자들이 그것에 대한 noticing 혹은 consciousness raising을 위한 용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input enhancement인 oral text, 듣는 거예요. example은 student and she catched her, and she catched her. 선생님, she caught her? 이렇게 굵게, 대문자로 크게 얘기했어요. enhance with added stress. Yeah, caught her. 이렇게 conversation 중에 나타난 거네요. 그쵸? 이거는 피드백이죠. And she catched her. 잘못하니까 oh, I see. She caught her.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Yeah, caught her 하고 스스로 셀프 코렉션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오럴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input enhancement가 일어날 수 있고, 소리로 혹은 스트레스, 강세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 리딩에서는 이렇게 볼드 페이싱이나 하이라이팅으로 input enhancement가 나타날 수 있다. 모든 것의 용도는 뭐예요? noticing이에요. noticing. 그리고 consciousness raising이다. 왜냐면 meaning 중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타겟 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시죠? Input flood예요. Another technique presents text in a certain target structure that appears frequently or repeatedly. 자꾸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And is there more salient. 그래서 눈에 현저하게, 현저성이 높아지게 되죠. This may trigger syntactic priming as speakers tend to produce a previously spoken or heard structure. 자꾸 그걸 듣고 보면 그것이 프라이밍이 돼서, 그것이 자꾸 뭐죠? 활성화가 돼서 다음에 이야기할 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19.5가 example이네요. input flood example 한번 볼게요. definite and indefinite articles라고 합니다. input flood의 focus가요. The target forms below are the English definite and indefinite articles. The sample text includes frequent instances of these target forms. Frequent instances, 자주 등장시켜준다.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arget form should not be textually enhanced. input flood에서는 textual enhancement를 쓰지 않아요. 즉 input enhancement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많이 제공해줘요. A, chipmunk, 어쩌고저쩌고. In a big tree,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the, 막 이렇게 other 이래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other를 많이 노출시켜서 other에 대한 쓰임새를 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input flood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input enhancement. 수직선이 있다고 했죠. 수직선이 있고 한쪽이 이제 explicitness에 대한 거, 한쪽이 implicitness에 대한 거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input enhancement가 noticing을 상승시킨다. input flood가 noticing을 상승시킨다는 정도가 있을 것인데 input enhancement에서 더 그 상승 효과가 높을 수가 있겠어요? input flood에서 그게 높을 수가 있겠어요? input enhancement에서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ignore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의 경우, input flood의 경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input만 많기 때문에 센스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ignore 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focus on form 테크닉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중간쯤에서 오른쪽쯤에 focus on form이 위치한다고 봤을 때 input enhancement의 경우 이 안에서도 또 수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input enhancement는 input flood보다 더 explicit 하겠어요? 더 implicit 하겠어요? input enhancement가 더 explicit 하겠죠. 그래서 input enhancement가 여기 있다면 input flood는 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가 explicit이고요. 아이고 제가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네요. 자 글자를 쓸게요. 여기가 explicitness 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요. 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implicitness라고 칩시다.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focus on form이라고 쳐요. focus on form. 라고 쳤을 때 input enhancement하고 input flood를 기준으로 봤을 때 input flood하고 input enhancement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more implicit하다? input flood가요.
input flood가요. input enhancement는 그거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하죠. more explicit. 그래서 여기는 more or less예요. 항상 그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지. 이거는 implicit 아니에요? 이건 explicit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에 비해서 이러하다, 뭐에 비해서 저러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선생님이 어디 갔지요? 우리에게 아까 전에 반리어가 얘기 뭐라고 했어요? Grammar activities can be along a continuum from implicit to explicit. explicit에서 implicit까지 혹은 implicit에서 explicit까지 하나의 continuum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이지 선생님 input flood가 input enhancement가 explicit이라면서요. 이 책에는 왜 implicit이라고 되어 있죠? more implicit 하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혹은 more explicit 하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악하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input enhancement와 input flood는 폼보다는 meaning과 use를 더욱 중시하는 implicitness에 더 가깝다. 그쵸? rule presentation, inductive or deductive rule presentation보다 그것들이 여기 있다고 치면 전통적인 방식이 왼쪽에 있다고 치면 이것들은 더욱더 focus on form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깝다, implicitness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xplicit는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form이 살고 meaning과 use가 죽는 방식이고 implicitness는 meaning과 use가 살고 그거에 비해서 form은 그만큼 좀 많이 덜 강조되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다음으로 5번 input processing의 경우 이 input processing은 processing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정보를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processing이라고 부르고요. input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진 L2 영어 그 자체를 input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영어가 처리됨에 있어서 뭔가 더 잘 처리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뭔가 더 잘 머릿속에서 처리되게끔 교사가 뭔가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input processing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하는가, 어떻게 그거를 변형을 시켜서 머릿속에서 잘 처리하게 하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죠. 여기서 보시면 because it may be difficult for learners to attend to meaning and form in the input at the same time, a more explicit technique, input processing, was proposed by Van Patt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put processing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it may be difficult.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게요? attending to form and meaning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들었을 때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문법적 형태 그 두 개에 모두 집중해서 알맞게 프로세싱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A chipmunk sat on some branches in a great big tree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머릿속에서 우선적으로 chipmunk가 이 동물이 브랜치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브랜치가 되게 큰 나무의 브랜치에 앉아 있었다. 그게 처리가 우선시 되지. 칩먼크 앞에 어가 붙었는지 더가 붙었는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를 쓰는구나 이런 문법적인 폼적인 프로세싱 있잖아요. 폼적인 생각은 동시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새로운 문장이 제시가 됐을 때 학습자들은 우선 그 문장의 의미에 집중해서 프로세싱을 하죠. 반면에 어의 쓰임새, 더의 쓰임새 이거는 후차적으로 되거든요. 후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후차적으로 된다는 말은 프로세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학습자들은 어떤 새로운 문장을 들었을 때 혹은 새로운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의 의미와 폼 두 개 모두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가장 우선 그 둘 중에서도 우선 프로세싱 되는 것은 의미이고 반면에 이 폼이라는 거는 그 실시간으로 뭔가를 이해해내지 못해서 그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문장의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more explicit, 더 명시적인 테크닉을 여기다 도입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input processing을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벤 패튼이라는 학자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 more explicit 테크닉이 주어질까요?
학습자들은 meaning과 form 두 개에 동시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학습자들은 meaning을 프로세싱을 하고 form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말자고 폼에다가 뭔가의 조치를 취해주는 explicit 테크닉을 취하게 되는 거죠. It is important that the text used for input remain reasonably natural. 자, 보세요. 이 input이라는 거는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무슨 input이라는 거는 reasonably natural.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둬야 돼요. And that the learners make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form and function in authentic contexts of alto use. 그러는 와중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폼과 펑션은 여기서 meaning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폼과 하나 적어볼까요? 폼과 혹은 meaning. 폼과 이 meaning에 동시에 집중하여 making a connection. 둘 사이가 chipmunk는 이 뜻이구나. 그러니까 chipmunk라는 뜻이 만약에 어떤 원숭이다. 아니 chipmunk라는 어떤 다람쥐다. 이랬을 때에 이 다람쥐 chipmunk는 다람쥐 한 종류. 이런 식으로 연결짓는 뭔가가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In authentic context of alto use. 왜 authentic context인가요? 왜냐면 reasonably natural 하기 때문에. L2라는 거는 second language를 지칭하는 모든 용어예요. 그 L2가 영어가 될 수도 있고, 그 L2가 뭐 독일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Consider the following exercise in figure 19.6. 그거 보시면 이게 input processing의 예시다 이렇게 나오죠. Input processing, present and past tenses. 과거형과 현재형을 비교해서 보면서 Listen to the following sentences and decide whether they describe an action that was done before or is usually done. 자, 주로 이게 과거를 지칭하는 문장인지 혹은 지금 현재 혹은 늘 일어나는 습관성에 대한 문장인지 판단하시오. The teacher corrected the essays. 뭐예요? ed 붙었으니까 before.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a man cleaned the table. 자, 또 이것도요. ed 붙었으니까 이거요. I wake up at 5 in the morning.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뭐예요? 현재요. 그쵸? 늘 일어나는 거, 습관성. The train leaves the station at 8 a.m. 자, S 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Now. 언제요? 뭐예요? Usually done이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해볼까요? The writer finished. ed 붙었죠? 자, 그래서 ed가 붙었으니까 before. The trees go green. 자, 이것도요. 푸르게 변한다. 그러니까 습관성이죠. 체크를 이렇게 해요. 체크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ed가 붙었으니까 과거구나. 이 액티비티를 왜 하겠어요? The teacher corrected the essays. 이러면 선생님이 에세이를 교정하다 이 의미만 집착을 하지 ed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굳이 지금과 과거를 제시해 가면서 둘 중에 뭘까? 그거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요? ed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ed를 강제적으로 머릿속에서 프로세싱 시키는 거예요. 판단해봐라, 시제를. 지금인지 과거인지.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의미뿐만 아니라 이 ed라는 폼을, 과거형이다라는 그 폼을 프로세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now, before 둘 중에 체크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이 explicit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를 하잖아요. ed는 과거, ed는 과거. 여기는 ed는 과거다라고 명시적으로는 안 적혀 있지만 more explicit잖아요. 좀 더 과거형. 죄송해요. 좀 더 explicit. 아시겠죠? 좀 더 explicit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 옛날에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다른 학교 제가 근무할 때 학생들이 막 나오더니 학원에서 이거는 인풋 프로세싱은 임플리시시라고 배웠는데 왜 익스플리시라고 돼 있냐? 또 반대로 학원에서 이거를 익스플리시시라고 배웠는데 왜 임플리시시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학원이라는 임용고시 학원입니다. 책을 들고 와서 떼거지로 애들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인풋 프로세싱은 익스플리시 테크닉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임플리시 테크닉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앞에 다른 대상이
less explicit한 게 있으면요. input processing은 more explici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explicit만 보여요. 반면에 뭐 deductive presentation of rule하고 input processing을 비교한다. 그러면 input processing이 어떻다? more implicit이죠. or less explicit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focus on form을 제가 화살표 꺼내서 input enhancement가 input flood보다 더 explicit 쪽에 가깝다고 했어요. input processing은 어디 있냐면요. input enhancement보다 더 조금 여기로 가져갈까요? 자리가 좁네요. 가져가요. 좀 가져가겠습니다. input flood는 여기, input enhancement는 여기. 그러면요, 쟤는요, input processing은요, 더 앞에 있어요. 더 explicit 쪽에 가까워요. 왜냐? 인풋 인핸스먼트보다 더 명시적이란 말이죠. 인풋 인핸스먼트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해서 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인풋 프로세싱은 내가 ED를 반드시 프로세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학습자들을 직면시켜요. 그래서 before인지 now를 체크를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ED나 아니면 ED가 없는 형태 이런 거를 아이고 이건 아니네요. 이런 거를 프로세싱 하도록 강제로 그런 시츄에이션에 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풋 프로세싱은 그 강제성 때문에 this is more explicit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이거를 굳이 프로세싱 하게 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강제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input enhancement나 input flood보다 this is more implicit 죄송합니다. this is more explicit techniqu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input processing은 explicit 테크닉이다 라는 것보다 input processing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input enhancement나 input flood보다 more explicit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딕토글로스 볼게요. 딕토글로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문제에서 그런 환경을 만난 적이 있어요. 딕토글로스라는 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딕토글로스예요. 이거는 뭐와 구별되는 말이냐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우리 바스라고 부르는 받아쓰기하고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왜 안 움직이죠? 받아쓰기와 여기 받아쓰기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받아쓰기에서 업그레이드된 거, focus on form 측면에 적용을 시키고자 업그레이드한 것이 딕토글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variation on the dictocomp. 예, 딕토컴프는 몰라도 됩니다. Described in the chapter 18 이때요. Is a task-based procedure designed to help elder learner internalize certain grammatical elements that are built into a text. 자, 보세요. 내재화해요. 특정한 grammatical element, 즉 specific한 grammar feature를 예를 들어 tag의 form을 that are built into a text. 텍스트 속에 그 엘리멘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reasonably natural 맞죠? 그 다음에 authentic context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맞죠? 뭔가가 그 타겟 폼이 텍스트 속에 있으면 이건 내추럴한 텍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authentic context를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쵸? 여기 자꾸 나오니까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 보여주는 거죠.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a text 텍스트를 reconstruct, 재구성함으로써 students come to notice, notice 나왔어요. 그거를 잘 주목할 수 있다. 이 주목 현상, notice. certain grammatical features. 여기 위에서 보면 students are not asked to notice relative clauses even though they are embedded in the text. 미리 안 알려줘요. 이거를 여러분 관찰하세요. 미리 안 알려줘요. Only at the last stage of the procedure will students possibly become aware of using relative clauses. 그래서 이거 볼게요. 위에 보면서 절차를 볼게요. 이거는 relative clauses는 뭐냐면 저기죠. 비교 relative clauses.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래서 보면 to the teacher
선생님이 얘기해요. You intend to teach or practice the use of relative clauses. 자, 오늘 선생님에게 주어진 것은 학생들에게 relative clauses,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You may choose a text such as the following, in which several sentences of this structure occur. This structure라는 거는 relative clauses고요. 그래서 이런 relative clauses가 사용된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요. Friendship, 텍스트네요. We are always looking for good friends. These days, it is hard to find true friends whom we can trust. Certain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of those who care for us. However, a true friend is someone who is sincere and loyal and is with us through tough times. We don't have to wonder if a friend who is busy with a new partner and 3 kids will have time to come for us after a bad day. However, a true friendship is like a bridge that is built with planks of loyalty and fastened with nails of sincerity. It is that kind of connection that binds us together. 여기 that도 있고요. that도 있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이제 뭐예요? Grammatical elements that are built into a text죠. Authentic context예요. 그쵸? 그럼 이제 procedure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딕토글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딕토글로스가 뭔가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Preparation and warm-up. 자, 처음에 순서예요. 학생들한테 준비를 시키는 거죠. 준비 운동. Discuss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and the different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a friend. 자, 잘 보세요. 준비를 시키는데 friendship의 중요성, 그리고 친구에 관한 거. Examin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 good friend. 또다시 친구에 대한 거. Also, tell the class that they are going to hear a text on a friendship. 이제 friendship에 대한 걸 듣는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웜업하고 preparation 하는데 오늘의 주안점은 relative clause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에 대해서 웜업을 해요? 이 문법 형태에 대한 웜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이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웜업이에요. meaning이죠, meaning.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야. 아직 폼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Also, tell the class that they are going to hear a text on friendship. 이제부터 텍스트 하나 들을 거다. Ask them what they guess the text would include. 이 텍스트 속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Explain difficult vocabulary such as trust, loyalty, sincerity, and considerate. 이런 건 미리 알려준다. 보세요. 이제 딕테이션을 해요. 받아쓰기예요. 이게 받아쓰기라고 적을게요. dictation. 잘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Read the text at a normal speed. 누가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학생들이 받아쓸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이 normal speed. Ask learners to jot down the words related to the content as you read. 보세요. 읽을 때 문장을 졸졸졸졸 따라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키워드를 노트하는 거에서 끄적임, 받아 적는 건데 막 실시간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그 키포인트,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Related to the content. 그쵸? 키워드를 as you read. 이제 reconstruction이에요. Ask learners from groups of 2 or 3, 두세 명씩 모여서 and pull their resources. resource라는 거는 지금 중요 단어를 받아 적은 이거예요. 중요 단어 받아 적었죠? 요거. resource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 단어 받아 적은 거. 아이고. 중요 단어 받아 적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To reconstruct the text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original. 그래서 이 서로 받아 적은 걸 다 모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 들은 거 이거하고 유사하게 텍스트를 reconstruct, 재구성해보자. 바로 요 단계가
딕토글로스를 딕테이션, 트레디셔널 딕테이션하고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재구성이 있어요. Analysis and correction 다 한 다음에 when they finish, ask learners to analyze and compare their versions. 서로 비교해봐라. Go around the class and help learners correct the errors. 틀린 게 있으면 고쳐주고 에러라는 거는 이제 폼적인 에러예요. 폼, meaning이 아니고 폼. Do not show learners the original text. 오리지널 텍스트 보여주지 마라. Until after the text has been compared and analyzed. 다 비교 분석한 다음에 보여준다. 잘 보세요. reconstruction이 있다는 거. 키워드를 받아쓰게 하고 그리고 이 내용 그 자체를 재구성하게 하는 거. 여기는요. 폼과 meaning 중에 무엇이 강조가 된 건가요?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meaning이 강조된 거예요. meaning의 강조. 의미가 우선이죠. 의미가 우선이에요. 의미가 우선인데 form은요. form이라는 relative clause, 관계대명사라는 form은 차선이에요. 이 우선의 뒤따름. 왜? 내용을 유사하게 만들려면 이 relative clause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relative clause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relative clause를 달달달 외워서 문장을 적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의미, 그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장을 씀으로써 form을 그 수단으로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우선 해야 돼요. 텍스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지만 작문을 할 수 있죠. 뭐를 써서요? 관계대명사를 써서요. 학생들이 틀리게 적어요. 관계대명사를. 후자리에 who도 적을 수 있고 whom도 적을 수 있고 뭐 which도 적을 수 있어요. that도 적을 수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 go around the class and help learners to correct their errors. 선생님이 그제서야 이후 단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딕토글로스예요. 딕토글로스인데 이거의 중요성은 뭔가요? 의미를 우선시 파악하고 폼을 그것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게 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의미에 기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폼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어디였죠? 여기 콜라보레이션 있죠? 학생들끼리 서로서로 의논할 수 있는 거. 협력학습이 있어요. 그게 있음으로써 서로서로 도와주고 굉장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그리고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의 교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딕테이션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딕테이션과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받아쓰기. 이게 바로 딕테이션이에요. dictation 어떻게 할까요? versus dictogloss 라고 있다고 치고 우리가 뭐를 비교를 해볼 거냐면 form하고 meaning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form, meaning이 그 태스크 중에 그 과제 중에 meaning이 학생들이 접근을 하는지 혹은 폼에 접근을 하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딕테이션의 경우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읽어주면 받아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You intend to teach or practice the use of relative clauses. 들었어요. 그거를 듣고 천천히 들으니까 받아 적는단 말이에요. 문장의 뜻을 몰라도요. 받아쓰기는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어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를 몰라도 문장의 뜻을 몰라도 그냥 use 이러면 use, of 이러면 of, relative clauses 이러면 relative clauses 적으면 돼요. 따라서 딕테이션은 자기가 문장을 적어 놓고도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의미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100% 폼을 기반으로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의미에 기반한 영어 발달, 의미에 기반한 외국어 발달 그것이 추진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딕테이션에서 미닝이라는 거는 보장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X라고 나 물음표라고 해놓을게요. 물음표. 보장되지 않아요. 반면에 딕토 이 글로스는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야 키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키워드를 파악을 하고 키워드를 적고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적은 키워드, 네가 적은 키워드를 다 모아놓고 우리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상기시켜 보면서 문장을 한번 재생산을 해보자. 그 흐름, 내용의 흐름에 맞게. 이래서 의미가 우선시돼요. 그렇기 때문에 딕토글로스에서는 미닝이 너무나도 잘 살아있다. 맞죠? 폼은요. 딕테이션 아까 얘기했죠. 미닝은 모르고 단어만 알아도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소 괜찮아요. 딕토글로스는 그렇다고 해서 딕토글로스가 폼이 없나요? 폼이 있죠. 폼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어요? 오히려 이 상황에, 시츄에이션에, 어텐틱한 컨텍스트에서 의미 있게 폼을 씀으로써 더욱더 그 활용면에서, 그러니까 form, meaning, use의 세 디멘션 중에서 meaning과 use가 동시에 활용이 되는 더욱더 알맞은 문법 발달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딕테이션의 그 문법, 즉 form은 decontextualized. 의미 있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달달 외워서 들리는 대로 뜻은 몰라도 되고 문법 분해 못해도 되고 그냥 들리는 대로 쓰기만 하면 100점이에요. 반면에 딕토글로스의 문법이란 contextualized. 의미 있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죠. 그거를 폼을 그 상황에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딕테이션과 딕토글로스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딕테이션은 장점이 없어요. 의미 몰라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의미를 놓치게 되죠. 맥락화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센틱한 텍스트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장 하나 띡 불러주고 아니면 구 하나 띡 불러주고 받아 적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맥락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쩌면 파악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화용론적인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 용도를 잘 파악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학습적으로 별로 유익하지가 않죠, 딕테이션은. 반면에 딕토글로스는요, 의미 파악해요. 우선적으로 의미 파악부터 해요. 그리고 폼도 그 의미 속에서 폼을 활용해 봄으로써 이 문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하는 그 수단적인 방법까지도 다 파악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learns to form groups of two or three. 일단 정석적인 reconstruction, 재구성에서는 학습자들이 3, 4, 5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해요. 따라서 협력학습이 강조되어 모르는 학생, 뒤처진 학생도 다른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긴장감이 없는 수업 형성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도 동시에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딕토글로스는 딕테이션과 대비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딕토글로스는 지금까지 지난번처럼 임용시험에 이렇게 맥락으로서도 많이 제시됐지만 딕토글로스 그 자체가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테크닉 중에 포커스 온 폼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이해해 놓으시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딕토글로스는 우리 아까 얘기한 그 수직선 중에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딕토글로스 같은 경우 인풋 이넨스먼트나 인풋 플러드보다는 좀 더 왼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환경이 제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하려면 그 폼을 프로세싱하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풋 이넨스먼트나 인풋 플러드보다는 왼쪽이에요. 자유성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써야 돼요. 하지만 인풋 프로세싱의 경우 ed를 반드시 알아야 뭐 ing를 반드시 알아야 before, now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explicit에 가깝지만 사실 여기요 이 reconstruction에서 오리지널과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하게 이지만 어떤 애들은 그거를 who나 whom을 안 쓰고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의미상
어떤 아이들은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강제적으로 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덜 강제적으로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거는 인풋 이넨스먼트나 인풋 플러드보다는 왼쪽인 건 확실하나 인풋 프로세싱과 비교했을 때는 뭐 크게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익스플리시트 합니까? 그거를 딱 수치화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요 두 개보다는 좀 왼쪽이고 인풋 프로세싱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뭐 거의 같은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인풋 프로세싱이 더 익스플리시트하냐 딕토글로스가 더 익스플리시트하냐 그거는 따지는 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한 거고 노티싱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느냐 인풋 프로세싱도 뭔가를 강제하고 있고 딕토글로스도 일단 아이들이 그거를 후나 훔을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와는 별개로 어쨌건 리컨스트럭션에서는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original 이라고 해서 그거를 쓰도록 하게 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도 노티싱은 인풋 인핸스먼트나 인풋 플러드보다는 더욱더 세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포커스 온 폼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딕토글로스, 인풋 프로세싱, 인풋 플러드, 인풋 인핸스먼트 여기까지 마쳤고요. 앞에 있는 이제 charts, objects, maps and drawings 그 다음에 dialogues나 conversations 이런 것들은 이제 focus on form에 특정된 테크닉은 아니고요. 그냥 다각도로 활용을 하되 그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의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뒤에 있는 input enhancement나 input flood나 input processing 그리고 딕토글로스는 focus on form 테크닉으로서 실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되고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